네, 저희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세 번째. 이제, 자녀와의 관계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처음부터 자녀를 그래도 이렇게 그 가족만의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런 자녀로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모토나 뭐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아이에 대해서 제가 슬초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기도했었던 바는 신앙적으로는 세례 요한 같은 아이로. 그런데 그 세례 요한 같다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되 세상의 것을 먹지 않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구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이 하는. 역청을 먹어야 메뚜기. 메뚜기를 구워 먹어야 되나? 네. 가끔 농담으로 하는데 세상에 무릎 제가 꿇지 않는. 네네 무릎 꿇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눈썹 숱이 굉장히 적거든요. 아, 그러세요? 실제적으로는 눈썹 숱이 있는 아, 아이를 도움을 주셨는데 딱 받으신 태어나서 건가요? 눈썹을 딱 봤는데 눈썹은 있었는데 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가끔 그 얘기 엄마 코도 기도를 했어야 됐어. 지금 너무 예쁜데? 많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태어났을 하는 때 얘기는 네, 이게 없으니까 구멍만 보이니까 저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머, 지금 되게 이목구비 뚜렷한데. 자라면서 변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도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본인한테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그런, 그러니까 격리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가운데 있지만, 있지만 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는 그게 제 소망이죠. 너무 멋있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 이제 칼럼 계속 연재하고 계신데 딸이랑 같이 쓰고 네네. 계시잖아요. 같이 소통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관계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딸하고 엄마는 친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춘기나 그 맞아요. 뉴스 어떤 시기에는 좀 엄마를 조금 뭐랄까 조금 그러니까 친구를 그냥 더 좋아하고 그 사춘기 자체가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네, 그냥 예민하기 예민한 싫고, 시기니까 말하기 싫고 맞아, 짜증나고 근데도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너무 칼럼을- 친구처럼 네. 다정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슬초가 그쵸? 엄마 아빠하고도 여전히 자기의 속 얘기나 이런 것도 다 나누면서 부모하고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하는 걸까? 이건 저는 부모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궁금- 어떻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지. 저희는 일단 아이 키울 때 원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고 네. 저희가 맡아서 키우고 다시 세상으로 이제 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특히 음. 미국에서는 18년이라는 대학에 보내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네. 시간인데 아이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창조물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낳는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를 낳아보면 얘는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다. 내 작품이 아니다. 내 뱃속에 있었지만 태어나는 순간 뭐 저는 사실 밥만 먹었고 잠만 잤고 태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창조물이 나왔고 저희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랑 저희 슬초랑 굉장히 친하지만 달라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네. 저와 저희 남편과 저희 딸 3명이 전부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네, 맞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음. 그거를 일단 인정하고요. 네. 여러 가지 성향은 더 친하긴 남편하고 더 친해요, 사실은. 딸이? 네. 딸이. 그러니까 놀거나 뭐 하는 거는 대부분 아빠랑 주로 굉장히 같이 친하고요. 아빠랑 네. 콜라보로 영상도 찍어서 노래도 부르고 온라인 그러더라고요. 게임도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저랑은 더 대화를 더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고 그리고 또 아빠랑은 또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집하고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더 여러 가지 기질이 잘 맞고 재미있게 지내지만 네. 대화는 저랑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딸이 글을 작년 초부터 한 지금 1년 반 거의 2년째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칼럼을 연재하고 딸도 따로 연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저대로 제 나이, 제 세대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던 그러니까. 걸 봤어요. 힘들죠. 네. 특히 여기서 네네네. 언어 장벽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장벽도 있고 그런데 또 아이는 아이대로
보통 다른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들 세대하고 장벽이 너무 심하고. 맞아요. 근데 저희 둘이 대화를 해봐도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이 라이드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라이드 할 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집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라요. 대화하면서 아, 이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도 아, 엄마 세대는 이런 생각 이렇게 자랐구나. 서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아,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네. 보면 밥 먹었니? 네. 밥 먹어라. 네. 이게 다인 집이 많다고 많죠.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느끼고 엄마는 뭐 언어도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한국말로 하시고 아이는 영어로 하면서 대화가 되긴 되는데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될까? 고민이 저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네, 많이 단절돼요. 그렇죠. 중학교만 되면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돕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가령 문신 같은 주제는 저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그냥 아니지만 패션한 저희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되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네, 그런 주제들.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부터 미국 아이들은 화장을 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맞아요. 근데 그런 주제들부터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되게 실질적이다. 네. 네네네.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로 가령 네. 문신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은 용문신에 대한 그런 그게 없어요. 저희는 있잖아요. 저희는 문신을 하면 야쿠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일단 지워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아닌 이상.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은 문신하면 떠오르는 게 멋진 아이돌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은 계속해서 반대하게 되고 한 명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칼럼에서. 요즘 보면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시고 달라스에 오래 사신 교민분들 네. 그리고 오히려 슬초 글은 좀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네. 어떻게 느꼈었냐면 아이가 이제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네.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고등학교 때 한국 방문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전에도 갔지만 어렸을 때 갔던 한국은 맞아요. 굉장히 그 아이의 눈높이에 뭐 네. 놀이터, 맞아요. 할머니 집. 그리고 그냥 끌려다닌 거죠. 네네네. 그런 기억밖에 이제 주로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반찬.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가보는 게 좋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한강에 가서 한강에 그 치킨?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네. 버스킹을 하고 학생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캐롤턴 한인타운하고 비교를 했대요.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캐롤턴 한인타운을 통해서 봤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나라구나. 그쵸, 그래서 그쵸. 알고 싶다. 가고 싶어. 이 나라를 조금 더 알고 싶다. 떡볶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그 글을 읽으시고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아, 몰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고등학교 때 바쁘잖아요. 네네네. 활동도 많으니까.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저도 그 포인트를- 질문을 했어요. 너 SAT 준비하거나 학교 공부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도 아이가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고 결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아이를 정말. 보내보신 분들이 맞아요. 많았죠. 제가 느낀 거는 네. 분명히 이 사모님의 그 어떤 자녀를 키우시고자 하는 태도에서 느낀 게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수용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권위도 있으시고 어떤 선도 다 있으신데 일단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수용 능력,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부터 시작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맡긴 어떤 창조물이고 나는 그 청직이구나라는 걸 느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대화와 이 벽이 쌓이는데 그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도 자기 세계가 되게 분명한 아이라서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또 못 따라가는.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지만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18년 동안 맡기셨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위는 네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의 인생이지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자고 네. 너를 위해서 돕고자 한다라는 거를 아이가 잘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플릭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동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따라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제가 바라는 바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먼저 그 길을 가서 기록까지 남겨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중요한 네, 자료이고 예를 들어서 정보이고.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염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부모한테 바라는 어떤 기대치를 맞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대로 아이한테도 아이한테. 바래요. 그래서 아이도 목회자의 자녀라는 그런 부담을 지고 자라거든요. 맞아요. 뭐든지 좀 보수적이고 뭐든지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아이는 아이예요. 맞아요. 그 시기에 또 다른 겪어봐야 되는 인격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시대에 겪어야 되는 걸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시니어가 지금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지개색 한번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지개색, 해봤어요. 빨주노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얀색 그 회색 회색. 밝은 어. 회색까지 해보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제 안에 다 해봤어 어. 라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는 마음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애가 막 저희 허옇게 나타나. 저는 저는 한 명이니까 근데 네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알고 있으면 번갈아가면서 무지개로 아니 벌써 저희 첫째는 그 축구에 너무 관심이 많고 축구 네네. 선수에 관심이 많아서 또 선수들이 머리 염색하는 거 그래서 문신하는 걸 보면서 네. 엄마 난 나중에 분홍색으로 염색할 거야. 왜? 벌써 저 시작됐네요. 문신은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 이제 뭐 애가 할 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근데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네.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바운더리를 경계를 조금 줄을 길게 잡아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안전한 선과 확실하게 네. 선을 정하되 네. 너무 줄을 타이트하게 어. 잡지 말고 조금 넓게 넉넉하게 넓게, 다 좀 길게. 본인이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는 해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이하고 내가 너를 처음부터 바다에 던지진 않는다. 하지만 집 마당 안에 있는 조그만 풀에 놓진 않겠다. 조금 더 큰 수영장. 호수 그리고, 정도. 네, 그리고 나는 그냥 라이프 가드로 네. 바라보고 있겠다. 음. 없지는 않고 방치하지는 않지만 네. 아이한테 조금 더 많은 바다에 나가게 될 아이기 때문에 네. 수영하는 법을 맞아요. 짚풀이 아니라 적어도 강이나 호수 좀 약간의 파도가 있는 선에 던져놓고 엄청난 지켜보겠다. 예다. 네, 네. 그런 네.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봐야 될 건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끼지 않도록 네, 맞아요. 네. 내가 목회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맞아요.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왜 못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18세 다 이상 올라오죠. 지나면은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냥 머리 그때부터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데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모로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네. 또 사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어권 교회나 다른 히스패닉 교회권 교회랑은 달리 문화권하고 달리 한인 사회나 한인 교회에서는 사모한테 요구되는 어떤 덕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덕목이 그럼요. 1번, 2번 있는데 다 이제 있죠. 아이가 머리가 하얘서 나타나요. 네. 그거를 잘 바운더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부모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슬초가 그러니까 슬초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네. 우리 궁금해요. 술처 한번 불러야겠다. 맨날 섭외 막 얘기하면서 섭외하고 근데 술처 한번 정신 세계가 난해해서 대화가 어려우실 거예요. 궁금해요. 사실 엄마 이야기만 들었지만 슬초도 네. 엄마를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지. 그건 또 알 수 없죠. 그래서 네, 또 전사님께서는 그래도 어떤 엄마이고 싶다, 또 어떤 부모이고 싶다. 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존경받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아이 키우면서 목표예요. 네. 그게 엄마로서 그 본인이 나중에 엄마가 돼 보면 훨씬 더 우리 엄마. 느끼겠죠. 그럼요.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은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잘하셨다. 네, 잘하셨구나. 맞아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제가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왜냐면 아이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아이는 못 속여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내 가정에서의 맞아요. 모습은 그리고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집에서나 같아야지. 똑같은 모습을 맞아요. 보여줄 때 아이도 엄마의 신앙을 인정하는 배우고 거죠. 인정하고 맞아요. 진짜인 걸 알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밖에서 모습과 안에서 모습은 당연히 다르긴 하죠, 사실은. 다른데 얼굴 아니면 다르긴 해요. 화장 다르긴 때문에. 한데 제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맞아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하는 하는지. 맞아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아이는 관찰을 하고 자라거든요. 그 사람, 그 부모가 사역자이든 사역자가 아니든 장로든 집사든 맞아요. 일반 신도이든 간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요. 제가 지금 유스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더욱 더 많이 느끼는 게 정말 그렇구나. 아이들은 그 나- 모습을 여과없이 보고 자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본인이 바라본 그 모습이 만약에 환멸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아이는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갖게 돼요. 사람을 저렇게 책임감이 변화시키지만 엄청나요. 네네네. 저희 그 댓글로 지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경희 사모님께서 오 술천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읽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라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 상황이 어쩌면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얘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또 윤님도 전도사님 육아 꿀팁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또 아까 처음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역어 스페인어와도 영어로 이렇게 많이 사역하고 계신데 또 그 열방을 향한 마음도 궁금해요. 또 네. 전도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역자로서의 비전, 특히 선교 사역자로서의 비전은 예전에는 처음 하나님 만나고 막 정말 뜨거웠을 때는 사실은 학교를 복학을 안 하고 제가 병아리 감별학원에 뛰어갔었어요. 무슨 병아리 성별 감별 네. 왜냐면 왜요? 정말 오지에 가서 이막 정말 전하고 싶은 좀 굉장히 되게 네. 하드코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병아리 감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선교사로서 그런 농장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에 가려면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되게 가지고 좋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정보를 실제로 들은 충무로에 거예요. 있는 그런 정보를 듣고 네네네 어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네. 왜냐면 후원이 끊겼을 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병아리 감별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실제 충무로에 있는 병아리 감별 학원을 되게 갔었던 아름답다.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 막 진짜 막 불받았을 시기야. 되게 눈물 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그렇게 사실은 1년 반을 선교지에 그렇게 나가게 돼서 물론 감별 학원은 다니진 않았어요. 네. 다른 길을 하나님 열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하나님 정말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난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원도 역시 이제 그 중남미 종교 문화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쪽으로 가서 이제 확실히 사역을 하려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이 사는 곳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가 왔었던 그렇죠. 아니 도대체 나는 왜 미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영어도 막 이렇게 능하지가 않은데 여기 와서 나는 왜 도대체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 한국인인데 왜 도대체 텍사스에 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할 수 네. 있었던 것이 그냥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허락되는 사람들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 또 저희 혈액암 투병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면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근데 어쩜 미국에서만 그렇게 건강하고 건강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밝으시고. 암 투병 중에도 병원에 같이 가면 간호사가 저를 데려갔어요. 저희 남편이 환자 띠를 가지고 있어도 저를 제가 더 암 환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네, 병원에 잘하셨나 SNS 보시면 병원에 그 혈액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고 SNS에 병원에 와 있다고 막 올리시고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그게 저는 너무 도전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SNS라는 게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좀 먹고 불편하고 단점도 있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시지? 정말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저히 많이 됐었어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투명성 그게 저희 사실은 그냥 목표에 있는 그대로 SNS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내 안에 빛이 있다면 그냥 우리는 거울이다. 있는 모습 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셨던 거룩한 모습, 막 밥도 홀리하게 먹을 것 같고 막 뭐든지 홀리할 것 같은데 별로 홀리하지 않구나. 사모님 글 보면 너무 웃겨.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런 게 좀 깨질 수는 네,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근데 계세요. 저는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게 저희가 2009년에 혈액암 사기 판정을 남편이 받았어요. 그런데 글을 그만 써야 될까? 이거 쓰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까? 쟤네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죽었네? 아이고. 그게 제가 마음에 실제 엄청 부담이 되는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죽는 거 괜찮은데 어.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그만 써야 되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울 그 단어를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냥 비춰라.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비춰라. 그 과정을 여과 없이 비춰라. 그래서 참 이거- 자유함인 거잖아요. 네, 이거 그거는. 사치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사치 아니에요. 항암 치료 중에 글 쓰는 거 사치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실은.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남편이 어. 치료를 하니까 저는 막 그쵸. 휴스턴에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스틴 왔다 휴스턴 갔다, 왔다 어. 갔다 의료보험 유지해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고. 근데 그 글이 계속해서 그렇게 연명을 16년을 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달라스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저희를 모르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리고 또 회복되는 거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사실은 가족한테 위기예요. 그 시기가. 그런데 아이가 잘 큰 거를 또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때 약속하셨던 그대로 네. 그냥 보이는 그런 가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스쳐보면, 그러니까 저도 아기 때 언제 한번 봤었는데 지금은 못 봤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근데 애가 그냥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 수 있지? 전 진짜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냥 늘 도전이었고 네. 저에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 수 있지 했는데 오늘 또 많은 답을 얻었고 그 라이프 가드라는 그게 저한테는 오늘 굉장한 어떤 딱 단어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태도가 딱 라이프 가드거든요.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데 맡겨주되 정말 넓은 풀 아래서 애가 해볼 수 있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 차라리 내가 끌고 가서 이렇게 이게 편하지. 근데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오늘. 답을 얻어버린 것 같아 라이프 가드. 네. 그래서 지금 비전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비전은요. 맞아요. 저희가 중간에 샜군요. 네. 수다방이니까. 그래서 비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민족 선교 네, 사실은 다민족 선교, 도시 빈민 선교 음.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잠깐 지금 저희가 안수 전에 1년 정도 쉬는 동안 한인교회에 왔는데 네. 또 마침 아이들 영어권 사역자 그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잠시 돕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선교가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선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세대 선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선교를 선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돕고 있고요.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특별히 계획이 없고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인명구조선인데 저희 2명이 모터가 없이 그냥 돛단데 사람이 빠져 있는 곳으로 그냥 밀어 가시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저희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나님 해요. 불어주시는 바람이 네, 그 그러니까 배를 이끄는 대로. 배면 막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막 정말 막 불처럼 뜨거워서 병을 다 해봤어요. 감별하면서. 네, 다 해봤어요. 다 네. 해봤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그 가장 최단 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빠져 있는 곳으로 저희 아멘. 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갔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정말 사명을 버리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불순종. 그래서 아니 이 바다가 아니었는데요. 저 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와 있는 것도 이 바다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사실은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눈앞에 사람이 빠져 있어서 건지는 거 기도해봐야 되냐? 기도해보지 않아도 이건 해야 되는. 남편 저희 둘이서는 그렇게 그냥 고민을 많이 해요. 네네. 이게 우리 사명일까? 이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고민할 준비됐을까? 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기도해봐야 되는 주제일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내 배를 이 앞까지 사람이 빠져 있는 곳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눈앞에서 빠져 있고 건져야지. 내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그거 기도할 된다면 문제냐? 건져야지. 그게 기도할 문제냐 근데 정말. 앞으로 이런 삶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너무 무계획이 좋네요. 상계획. 네, 정말 알아서 정말 하시리라. 도전이 되고 하나 더 사모님 책이 나왔. 아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네, 책은 아니에요. 네, 네. 그 동안에 이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북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동안에 글들을 엮은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그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주시면. 그런데 저도 뭐 특별히 그거를 막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서 아, 계속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특별히 목표가 있지 여태까지 않아서 슬초 관련해서 써온 글들? 네, 제가 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쓴 글을 사실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스크랩 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뭐 내긴 내야 되겠다, 정리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시간이 걸린 작업이라서 맞아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님이 폐암 진단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썼던 글들 정리해서 개인 출판이라도 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 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 글은 못 읽겠지 했는데 이제 한국어로 제 글을 신문에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 책 글들을 다 볼 수 있는 걸. 선물이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네네네. 들어가 있어야죠. 알아요, 그럼. 그래서 나 맨날 클라우드 공간 네. 부족하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여기서. 다행이다. 온라인으로 글을 쓰는 그런 그 이북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출판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브런치라고 네. 거기 작가 등록을 하고 네. 글을 있던 걸 다 올려봤더니 300편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손을 보고 해서 지금 올려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글만 이제 올리고 제가 탈고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출판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혹시 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하실 거예요? 아직은 제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특히 이민 사회에서 아이 키우면서 네.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령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이스터 버니 이런 거 정말 전혀 몰랐을 때 그 캔디 줍는다고 막 바구니 가져오라고. 네. 근데 저는 그걸 뭘 하는 건지 몰라서 집에 이만한 바구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그 바구니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은 이만한 거 막 예쁜 거. 토끼 달린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소쿠리. 얘는 감자 담던 바구니 끌고 다녔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저도 처음 그거 이민하고 사진 있으면 되게 재밌겠네. 있어요. 너무 미안한 사진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만행. 엄마에게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마의 만행. 뭐 임산부였을 때 그 건널목 그 버튼 눌러야 맞아. 그거 몰라가지고 30분 기다렸던 막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게 많아서 제목은 제가 가제를 붙이기는 슬초맘의 서유 견문록. 서유 견문론. 생각한 거 있어요. 뭘까요? 너와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 오.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네, 남의 책. 가제밖에 없어요. 가제. 제목 이런 거 되게 남의 좋아해. 책 막 뭐라고 말씀드리지 막 혼자서 막. 근데 지금 그냥 정리 중이에요. 정리 중이고. 그럼 브런치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아직은 네, 볼 수. 브런치에 그게 들어가셔서 공개돼 있어요? 네, 공개된 글이 이제 몇 개 있고요. 제가 정리되는 대로 공개를 해나가고 있어요. 300편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한 것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된 거. 브런치를 검색하고 네, 브런치에서 슬초맘. 슬초맘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네, 그대로 그냥 SLCHOMOM 슬초맘. 슬초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아이디 왜냐면- 촌스럽다는 이름이 많은데 아니, 왜냐면 이거를 그 약간 그 연대별이라는 표현 이상하다. 그 어떤 좀 순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맞아, 좀 맞아, 올려주세요. 맞아. 3살부터 19살까지. 맞아. 네, 그 독자로서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런치가 미국 사이트인가요? 한국 브런치는 것 같은데? 한국 사이트예요. 한국 사이트예요. 브런치가 그 카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많지만 네. 블로그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가지고 네, 네. 순수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이제 작가 등록이 됐고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좀 네. 바빠서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매거진이네요. 브런치 매거진. 매거진도 있고 그대로 이제 작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어, 되고 네. 그런 곳이더라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그 동안에 제가 사실 뭐 다 볼 수가 없었으니까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떴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깜빡하다가 오늘 생각났어.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책 관련해서 약간 그 나이대 그 뭐지? 일정대로 연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올리실 건지 아니면은 약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약간 문화 에피소드별로. 그러니까 문화 뭐 이렇게 나눠서 올리실 건지 일단 올리는 거는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제 가령 2003년, 2004년 이런 식으로 한 편씩 12편 중에 한 편 정도씩 그렇게 뽑아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전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책으로 만들 때는 주제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걸 다뤘던 적도 굉장히 많고 그 사실은 2009년 저희가 아프기 전까지는 글을 쓸 때 신앙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2009년부터는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죠. 네, 이 글을 다 쓸 생활인데.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사실은 신앙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사 측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제가 사모 칼럼이 아니에요. 네, 네. 사모 칼럼이나 목회자 칼럼이 아니라 그냥 여성 에세이 코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색이 들어가도 괜찮겠느냐. 그런데 뉴스코리아 측에서 너무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은 좋아하잖아요.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또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또 조금씩 스며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그 또한 책을 또 글로 나중에 선교하시는 보면. 거네요.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글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삶 전체가 뭘 하시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봐주시면 아니, 너무 정말 감사해요. 도전이 많이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느껴져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엄청 가버렸다. 그래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딱 앉으면 말이 안 끝나요. 마지막으로 그녀들의 사모함의 한마디. 갑자기. 저요? 글쎄요. 아까 또 잠깐 그런 말씀 다른 분하고 나눴었는데 유튜브 플랫폼이잖아요. 네. 유튜브는 저희 남편도 유튜브를 시작해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색깔을 가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네. 바알신이 지배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플랫폼이지만 자극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클릭 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맞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돈으로 연결되는 걸 바라면서 하고 계시는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클릭이 돈을 만들어주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야말로 바알신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가지고 사역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신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본인의 색깔들을 지켜주시면 네.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네.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영역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나 소금, 빛도 사실 어두움 속에 빛이 있다든지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양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클릭수는 적을지라도 맞습니다. 적을지라도 존재한다는 것에 그럼요.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힘드실 때도 있겠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계셔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 계속 초심을 잃지 말자고 얘기한 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우리가 왜 하지? 조금이나마 그거에 대해서. 일조하자는 마음으로 맞아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뭐 클릭수에 연연하고 그 쉽지 않아요. 막 구독자 한 명에 울고 웃고. 그럼요. 네, 막 자꾸 구독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맞아요. 우리는 감사해요. 정말 중심을 지키고 더 나아가야 되고 정체성이 다시 한번 네. 오늘 또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글로 함께 또 만나고 또 만나뵐 수 있으면 또 만나요. 네, 저희 네. 뉴스코리 들으시는 분들 뉴스코리아가 이제 텍사스 지역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셀초맘께서 아이와 같이 또 이제 칼럼을 쓰시니까 계속해서 네. 신문으로 네, 만나 만나뵈실 뵙고 수 있고. 거기 혹시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도 나가나요? 궁금한 거 이메일 주소는 모르겠어요. 나가는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전달할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보내드리면서 또 램프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